이재명의 1호 인재영의 박지혜 변호사. 저는 이 박지혜 변호사에 대해서 오늘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요, 전선을 쳐라 이거거든요. 최형민님, 박지혜는 뭐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저한테 명예훼손을 걸면 그게 웃긴 거죠. 제가 박지혜 변호사 프레임을 붙였잖아요. 이재명의 1호 영입 인재 영입 박지혜 변호사의 유재일식 프레임이 뭐였죠? 양이원형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박지혜 변호사님, 양이원형 다운그레이드 버전도 아니고 양이원형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게 설마 명예훼손은 아니겠죠? 양이원형스럽다. 이러면 명예훼손이라고 느낄 수 있을래나? 1978년생이고요. 경기과학고 졸업했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그리고 경영학 학사, 이게 복수 전공하셨나봐요. 2개가 뜨네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수료시고 석사 학위는 받지 않으셨고 석사는 스웨덴 룬든대 환경경영정책대학원 석사. 이놈은 노르딕. 나 진짜. 이놈은 노르딕. 윤석열 정부의 사회수석도 노르딕.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출마하신다며. 제가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안상훈 사회수석, 김기춘 사위이자 다른 친가 쪽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그 집안에 거의 호족이라고 하시면 좀 그런가요? 수기사 사령관도 집안에 있고 어마어마한 집안의 분이시고 그 지역 거점도 확실한 분이시던데 현대고 졸업하시고 그런데 그런 집안 사람이 노르딕 모델 사회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흐리멍텅하게 했었던 안상훈 사회수석이 이번 선거에서 출마를 한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렇게들 하시겠지만 노선으로 정치를 하지 친분으로 정치를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 우파는 명문 대갓집 다 이렇게 모여있는 인간들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총선 폭망할 수 있다. 안상훈의 출마는 나는 반대한다. 바로 갈겨버리겠습니다. 노르딕 모델 얘기했었던 인간들, 그쪽에서 공부해온 배경으로 사회정책, 복지방 정책을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되게 뭉겨버렸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의료정책의 실책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 김기춘 사위가 요번에 출마를 한다면 나는 그러고 나서 지지해 달라고 한다면 님이 니네가 좌파랑 뭐가 다르니? 이래버리고 말겠다. 한동훈이랑 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맞는 정보인지 뭔지 그러면 어쩌라고.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노선을 본다고. 노선으로 정치를 하고 노선으로 뭉쳐야지. 네 집안에 누구 새끼야로 정치를 타이틀 달고 국회의원 배지 달면 여기가 무슨 양반 호족 무슨 노론 소론이냐? 국민의힘이 이 조선 새끼들 정당이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이 새끼들아. 아무튼 박지혜 변호사 얘기하다 옆으로 했네요. 스웨덴 룬든대 환경경영 정책대학원 석사. 이놈은 노르딕. 신지혜 영입하고 이 노르딕주의자들. 짜증나. 아무튼 서울대 법학대학 전문대학원 석사. 그리고 서울대 법학대학원 환경법 전공 수료시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봤어요. 일단은 그래서 스웨덴이야. 그러고 지구지킴이래요. 지구지킴이 박지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돼서 회사는 어디 다녔나 봤더니 에코프론티어 서스테이너빌리티 사업부 선임전. 이건 그래. 그런데 그 다음 경력에서 그럼 그렇지 하는 순간이 확 들어와. 2007년부터 2014년 SK텔레콤 CSR 매니저. CSR 매니저가 뭐냐? 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매니저. 띠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ESG의 그 거버넌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거에서 소셜 ESG 가운데 소셜 그거에 SK 제일 오래 다닌 직장일세? 그 다음 봤어요.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로스쿨이죠. 그리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애시당초 변호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노르딕 묻고 SK 묻고 사회적 책임 이런 거 묻고 나서 2017년에 로스쿨 졸업, 문재인 집권하고 졸업을 하시는군요. 그러더니 어디를 가냐? 녹색 법률센터 상금 변호사를 가시네. 녹색 법률센터 상금 변호사 기후솔루션 이사를 가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왜 제가 에너지 전환 포럼 감사하시던데 그거는 왜 보도들에서 안 나오지? 에너지 전환 포럼 감사 맞거든요. 찾았어. 에너지 전환 포럼 멤버라는 이걸 왜 숨겨? 그러고 2022년에 갑자기 플랜 1.5 공동대표금 이사라고 스펙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영입 1호로 국회의원 태클을 타시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어요. 녹색 법률센터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녹색 법률센터 운영위원이다. 그러면 녹색 법률센터의 센터장은 누군가? 소장이 누군지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병일 변호사라고 등장하세요. 녹색 법률센터 소장이 이병일 변호사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녹색 법률센터 말고 또 보니까 세길 법무법인 세길의 대표였네. 법무법인 세길의 대표였어. 아하, 이렇게 되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누구를 변호했는지 한번 쭉 했더니 2013년 김현지라 하면 여러분 바로 그 김현지, 행정지원실의 성정지원실 4인방의 그 김현지의 괴문자 발송 사건 때 그때 세길 변호사들이 김현지를 변호했네. 그러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박지혜님의 녹색 법률센터의 소장 이병일은 김현지 변호사였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김현지님은 그냥 김현지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킹현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재명 조직의 실세 오브 실세 킹현지 아니겠는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재명이 인재 영입 1호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지구지킴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저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너지 전환 포럼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파이 오지게 박혀 있죠. 곽상도 의원은 50억 클럽에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했는데, 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2010년대 최대의 정치 사건은 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발전 산업을 러시아의 가스로 끌고 들어와서 대한민국 전기를, 에너지를 러시아, 북한, 중국에 종속시키려고 했었던, 대한민국을 미국으로부터 세력권으로서 띄어내려고 했었던 가장 큰 프로젝트, 통일은 대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천안문 위에 올라가는 것, 드루킹 사건. 드루킹 뭐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대림산업, 파이프라인 건설 면허 가지고 있는 대림산업을 오사카의 민단으로 VIK 같은 돈을 만들어서 대림산업을 적대적 인수를 해서 대한민국의 가스프롬, 대한민국 발전소에 가스를 대고 러시아산 가스를 대는 중개업자가 되려고 한,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꿈꾼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에너지 천안 포럼이죠. 지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 문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세력, 지금 상태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원자력 3배, 신재생 3배 했을 때 우리나라의 한전의 적자, 채산성, 그리고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패권적 안정성, 그리고 우리가 국제 외교에 있어서 어떤 블록, 중국, 러시아 블록에 있을 것인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은 아니구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같은 에너지 블록에 있느냐에서 우리가 서구를 선택을 하는,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 그 세력이 키우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 지구지킴이 어쩌고저쩌고 감성적 언어로 나오고 있는 환경 PC주의자, 환경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박지혜가 이재명의 1번 영입 인사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뭘 선택하는 거냐?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한전,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그 채권 시장을 박살내는, 그리고 세금의 보조금을 때려 박아야 되는 신재생 에너지냐? 아니면
탄소 제로를 하면서도 효율성이 있는 원자력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선거다. 이거를 이런 아젠다를 분명히 하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이 1호 변호사를 영입을 했으면 전선을 쳐야 된다. 전선을 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병일 변호사가 또 이렇게 김현지 변호를 했었다는 그런 녹셀 법률센터에 있었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죠. 얘네들은 여러분 위계가 있는 이 포메이션이 잡혀 있는데, 우파는 지금 이 포메이션 자체가 위계가 전혀 없고 하나의 덩어리로 조직돼 편제가 되어 있지 않은 정치도 일종의 전쟁을 수행하는 건데, 선거라는 걸 지금 편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빨리 하나하나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편제를 하고 쟤네들에게 맞서는 전선을 치고 절대 안 돼 이것들아, 이런 걸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야겠죠. 자, 요번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이재명의 1호 인재 영입에 대해서 이것 대단히 중요한 패권 전쟁하고도 관련 있다라는 해석 그리고 평론을 했습니다.